자, 경락잔금 대출은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조심하셔도 대출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경락잔금 대출 안 나오는 물건 4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경락잔금 대출은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물건만 여러분들이 잘 걸러주신다면 대출이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연쌤과 함께 또 한 걸음 성장하기 위해서 경락잔금 대출 안 나오는 4가지 물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대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도 했고 확정일자도 빨라서 그리고 체납된 세금이 없고 다른 문제되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낙찰금에서 당연히 100% 배당을 받아가겠죠. 이런 경우는 깔끔하게 대출이 나오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체납된 이런 세금이 있다거나 우리가 뭔가를 좀 확인해서 은행에 증명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는 그냥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한번 물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그냥 저는 이제 물건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이해를 빠르고 쉽게 돕기 위해서 물건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자, 보시면 감정가가요 1억 6,900만 원인데 반값으로 유찰이 되었네요. 최저가는 8,652만 8천 원이에요. 근데 권리 분석을 밑에 딱 보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억 5천이죠. 그랬을 때 자, 배당 요구도 했고 확정일자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물건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자, 밑에 보시면 건물 등기부 현황을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은요, 말소기준 등기 밑으로 이후에 국, 의정부 세무서장, 네, 그 다음에 의정부시 이렇게 세금이 체납이 되어서 등기부에 이렇게 압류가 걸려 있네요. 예, 압류가 걸려 있는데 그럼 말소 기준일 이후이기 때문에 다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소멸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세금은요, 임차인의 이 확정일자 있죠. 확정일자 이전에 세금에 대해서는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자, 확정일자 이전에 체납된 세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으면 어떻게 우리 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낙찰자인 내가 100% 다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한 번 더 좀 깊이 들어갈게요. 자, 건물 등기부 현황만 또 보면 안 됩니다. 등기부 등본만 보면 안 되고요.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압류나 가압류를 걸진 않았지만 또 세금이 체납이 되어서 문건으로 접수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각 지역에 지자체 관공서에서 교부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교부 청구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 여기에서 세금이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받아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만 받아간다고요? 자, 임차인의 이 확정일자 이전에 체납된 세금은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또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확인해 볼게요. 문건 접수로 들어가서요. 뭐가 많이 있네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강 땡땡땡땡 교부 청구서 제출됐고요. 관 땡땡땡땡 교부서 제출됐고요. 의, 양, 난리 났어요. 아마 약간 이거는 좀 전세 사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엄청 많네요. 네, 거기에다가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까지 포함이 다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뭐가 많이 제출이 됐지만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교부 청구서 제출된 것도 세금이 체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전에 체납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확인하는 방법은요 조금 복잡해요. 사실 이 많은 관공서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한다고 한들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차인과 함께 법원을 가셔야 돼요. 법원에서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서 이 교부 청구서가 제출된 이 관공서에 지자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지 이거를 사건 기록 열람을 보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임차인과 함께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입찰 전에 대출이 나오는지 상담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또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했고 확정일자도 있고 하는 경우에는요, 이 상담사님들이 왜 대출 나와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세금 체납된 내역이 있는데 이거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대출이 가능한 거죠? 라고 물어보면 네, 그렇죠.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분 물건인데요. 이 지분 물건은 일괄매각 물건이 아니죠. 온전히 내 거가 아니라 일부분 지분, 그 지분만큼만 저희가 낙찰을 받는 것이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라고 하죠. 이 공유자의 권리가 또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 주택 지분 물건인 경우에는요, 대출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 지분 물건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 뭐 화성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안성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이럴 때는 뭐 50%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또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토지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대출 상담사님께 입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주택 지분 물건을 함께 볼게요. 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물건인데요. 감정가가 1억 7,100만 원이고 유찰되어서 1억 944만 원인데요. 이 감정가 또한 이 지분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자, 면적도 토지 면적은 4.7평, 건물 면적은 8.45평인데요. 이 또한 전체 면적이 아니라 일부분 나온 이 지분의 면적을 지금 표기를 해놨고요. 경매지에서는요, 이 지분 매각이라고 이 위에 그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여기 밑에 감정평가 현황에 보시면 지분 몇 분의 몇이 나왔는지 지분 비율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확인을 하는데, 자, 2분의 1 지분이네요. 자, 2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요 8.45평 2배의 면적인 거죠. 이런 물건은 2분의 1 지분만 저희가 낙찰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벽체가 없는 상가를 낙찰받은 경우에는요, 대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상가는 이 내면이 벽체로 다 이루어져 있어야지만이 대출을 해주거든요. 물건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물건인데요, 쭉 밑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내부 구조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306호 물건입니다. 306호 바로 여기죠. 예, 여기에요, 여기. 자, 근데 이 옆에 305호 물건도 경매 같이 나왔어요. 근데 물건 번호가 1번, 2번으로 해서 왜 1호라고 해서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눠져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2번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밑으로 쭉 내려왔더니요, 여기 비고란을 보시면은요, 305호, 306호는 벽체 구분 없이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벽체 구분이 없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만약에 306호만 낙찰을 받은 경우 또는 305호만 낙찰을 받은 경우 대출이 나오지가 않고요. 낙찰을 받으려면 이 물건 번호 1번, 2번 있잖아요. 이 1번, 2번을 다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대출이 나옵니다. 예, 왜? 소유자가 한 명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영상만 보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1번, 2번 물건을 다 낙찰을 받을 건데 대출이 나오나요? 라고 미리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나는 1번, 2번 물건을 다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1번 물건을 다른 사람이 받아가고 2번 물건만 내가 낙찰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또 대출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뒤에 뭐 벽체를 세워서 우리가 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대출을 받아야 잔금이 납부가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벽체 구분이 없지만 또 대출이 나오는 이런 물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상가 물건인데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사진 안에 도면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101호잖아요. 여기 101호. 그죠? 101호. 여긴데요. 102호도 같이 나왔어요. 벽체가 없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비고에 보니까 목록 1, 2 부동산은 목록 1, 2 네, 목록 1, 2가 바로 요거거든요. 경계벽 없이 철거됨. 경계벽이 없대요. 철거가 되었대요. 사용하고 있으나 출입문은 각 호별로 별도로 있어서 경계벽, 벽체 구획 시설, 복원은 비교적 용이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경계벽이 없다라는 거. 네, 없다라는 건데요. 아까 저희 주소가 101호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죠. 이 건물 감정평가 현황에 봤더니요. 101호, 102호가 같이 나왔어요. 예,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매지에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표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감정평가 현황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101호, 102호가 같이 나왔으니까 이런 물건은 또 대출이 용이하게 나오겠구나 하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같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101호는 낙찰이 되고 102호는 낙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온 거라서 한 번에 저희가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대출 상담사님께 한번 확인하고 입찰 들어가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벽체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바닥에 경계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꼭 대출 확인하고 입찰하세요.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딱 이 네 번째에서 조금 실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너무 소액이라서 아파트 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막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경락잔금 대출이 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데 자, 물건 한번 같이 볼게요. 아파트인데요.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 가격이 3,200만 원. 와, 너무 소액이다. 그죠? 한 번 또 유찰이 되었어요. 2,240만 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이런 물건도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대출을 받기가 힘드신 분들, 뭐 소득 증명이 안 돼서 대출 받기가 힘들지만 좀 소액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좋은 물건이죠. 근데 나는 뭐 800만 원밖에 없고 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대출을 받아서 이거 입찰 들어가겠다? 이러시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의 시세는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 봤더니요. 와, 심지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 금액은 뭐 3,500만 원, 3,250만 원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3,25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그 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좀 소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물건 대출이 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거래가 돼서 수익화할 수는 있지만 대출 때문에 또 잔금 납부를 못해서 미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락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4가지 물건에 대해서 함께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만 조심하셔도 절대 뭐 대출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락잔금 대출 받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또 그 전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은 정말 경락잔금 대출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더 이상은 없어요. 딱 그거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경락잔금 대출 나오지 않는 4가지 물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경매 초보자분들 또는 부동산 불인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하나 너무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꼭 저는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차근차근 공부하고 그냥 딱 확인할 거 딱 한 번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 한 번을 확인함으로써 계속 성장하면서 경험을 쌓고 거기에다가 수입
수익을 내면서 자산을 점점 불리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너무 이 머릿속에 가득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직장을 다니시던 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님들, 또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이 단절되신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퇴직을 하신 분들 모두가 멋진 미래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재테크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면서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세연쌤과 함께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하고 멋진 미래를 준비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